자, 집합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집합이 흔들리면 집합은 흔들리면 잘 안 좋습니다. 집합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쉽다고 보는데 오답 나올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오답이 없는데 그 선 전까지는 애들이 오답이 우수수 나와. 그 이유가 뭐냐면 집합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집합은 일단은 정확하게 집합이 뭐고 원소가 뭔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집합이 뭐고 원소가 뭔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지? 얘는 1, 2, 3이라 놓으면 이거는 집합이야. 집합 몇 개? 몇 개야 집합이? 한 개. 이건 집합이 한 개. 원소는 각이니까 원소는 세 개. 맞죠? 됐습니까? 그리고 뭐 1, 2 이렇게 있어요. 집합이 몇 개? 두 개. 그렇죠? 집합이 두 개면 원소는 몇 개? 집합이 두 개인데 원소를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집합이 하나일 때 원소를 질문해. 그렇지? 만약에 이 집합을 얘 기호 띄워버리고 얘네들을 얘기하려면 무언가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원소는 하나의 집합에서만 얘기를 할 거고 단지 원소가 아주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이제 처음에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몇 개냐 이거 된 거지. 원소가 몇 개냐 이거죠. 원소가 몇 개입니까? 세 개죠. 이게 보이면 이제 집합하고 원소에 대한 얘기를 끝난 거야. 됐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론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된 것이 원소이다의 기호야. 벌린 쪽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하면 돼. 큰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얘는 누구랑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얘는 집합하고 원소를 비교하는 겁니다. 얘는 집합과 집합을 연결을 시키는 거야. 맞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 기호에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건 집합이 아니야. 이건 뭐야? 원소야. 원소입니다. 알겠어요? 요거는 구분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현재 이 문제에서 얘를 A라고 하면 얘가 맞냐 질문하겠죠. 얘는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이고 얘는 집합적인 생각이니까 얘는 공집합으로 가겠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오케이? 첫 번째 집합하고 원소에 대한 구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집합의 표현법이 있습니다. 집합에 나타나는 표현법이야. 표현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지? 원소 나열법은 원소가 다 보여야 돼. 조건 제시법은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하고 분리를 시키겠죠. 두 가지하고 얘하고 분리를 시키겠죠. 그렇지? 그러면 뭐가 어렵죠? 원소 나열법은 쉽고 조건 제시법이 좀 어렵죠. 조건 제시법은 그래서 누굴 가장 먼저 읽어야 돼? 발을 가장 먼저 읽어야 됩니다. 발을 먼저 찾아야 돼. 읽는다기보다는 찾아서 왼쪽 원소의 모습. 원소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원소를 설명해 주는 건 아니고 여기 원소가 뭐로 표현되냐면 기호로 표현돼 있어. 문자로 표현됐다고. 문자로 표현됐어. 문자로 표현됐어. 됐어요? 이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표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됐어요? 과거 문제집 좀 어려운 문제집은 여가 어렵게 표현돼 있고 쉬운 문제집은 얘가 조금 더 쉽게 표현돼 있어요. 쉬운 문제집은 보통 이 정도로 표현되겠죠. 이 정도로 표현됩니다. 됐습니까? 막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표현되겠죠.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이렇게 표현된다고요. 여기 표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좀 더 어렵다. 그래서 일단 풀어 헤쳐야 된다 이 말이지. 됐습니까? 그럼 이쪽은 다 뭘로 표현된다? 주로 문자로 표현된다. 문자로 표현 안 된 것은 상수입니다. 알았어요? 뭐 낼 수는 있지만 안 나와. 낭비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 한 문제를 내기에는 뭐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 이게 뭔 소리야? 원소는 2다 이런 뜻이야. 그렇지? 이런 표현은 주로 안 나오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원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습. 원소들이 다 이렇게 생겨야 돼. 단 그 모습이 파괴될 수는 있으니 원소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된다고.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돼요. 맞습니까? 됐어요? 그럼 오른쪽에는 당연히 그 여기 있는 이 문자를 설명을 해줘야겠지. 무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죠. 알겠죠? 읽을 때 원소는 이렇게 생겼는 선생님 이렇게 읽을 거야. 원소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원소는 얘의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 이렇게 항상 읽을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거 하나. 원소는 라지 X. 왜 라지 X인지는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겠지. 원소는 X인데 그 X라는 놈은 A의 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읽겠죠. 알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읽고 해석되면 거꾸로 읽어요. 됐어요?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A라는 집합에 부분집합 A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거의 부분집합 얘네들 부분집합이지.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건 대시법이 좀 어렵고 벤 다이그램은 집합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집합 문제는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습니다. 많이 쉬워져 가지고 이 벤 다이그램을 일단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벤 다이그램을 잘 그리게 되면 문제 한 내가 봤을 때는 한 50% 70%는 그냥 해결됩니다. 알겠어요? 벤 다이그램 그림 그리는 방법, 그다음 벤 다이그램이 갖고 있는 어떠한 내용들. 됐습니까? 우리는 벤 다이그램 기본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앞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여기가 영역이 몇 개냐면 총 몇 개로 보입니까? 현재 4개로 보이죠. 몇 개로 보여? 4개로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4개로 보이지? 알겠어요?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근데 여기에 대한 표현법이 있어 없어? 있긴 있죠. 뭡니까? A 빼기 B. 여기는 A 교 B. 여기는 B 빼기 A.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뭐야? 합집합 빼고 나머지 A와 B의 역. 뭔 말인지 알겠나요? 뭐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주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안 해놔. 주로 표현을 많이 안 해놔. 그래서 어떻게 많이 표현되냐면 여기와 바깥에 여기와 바깥에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11 맞아요? A라 하면 11 B라 하면 11 그럼 가운데 부분은 2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덧셈 정리라고 말을 하는데 합의 법칙이 형성이 됩니다. A 합 B의 개수에 대한 내용은 A 개수랑 B 개수를 더하다 보면 가운데가 2번 돼서 1번을 뺄 거다 이거죠. 알겠어요? 집합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 식을 많이 쓸 거야.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은 이걸 안 쓸 거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냥 1번 됐다, 2번 됐다, 0번 됐다 이렇게 되는 거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마찬가지로 조금 어렵게 가면 A여를 봅시다. A여. A여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하고 여기야. B여를 보면 어디 합니까? 지금 B여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죠. 맞습니까? 뭐가 빠졌어 지금? 이 부분이 빠졌어요. 아까는 어디가 빠졌었지? 1, 1, 1, 1. 여가 빠졌죠. 그럼 아까 그림하고 이 그림은 누가 더 쉬워 보여? 아까 표현하고 이 표현은 누가 더 쉬워 보여? 지금 설명을 했잖아. 지금 지웠잖아. 뭔 말 이해 안 되냐? 위에 느낌이 편해 보여? 아래 느낌이 편해 보여? 당연하겠지. 이것도 못 찍냐? 50%인데. 위에가 편해? 아래가 편해? 그거는 어디가 편해? 아래가 편하냐? 맞아? 아래가 편해? 그러면 아래 그림을 주로 이용하면 되겠네. 아래 그림을 이용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아래 그림을 바꾸려면 얘를 A 여로 바꾸면 돼. 얘를 B 여로 바꾸면 똑같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생각이 편하려면 그림 달라해. 여기가 A여면 바깥에가 A야. 여가 B여이면 바깥에가 B야. 생각은 이렇게 편할 거라. 물론 우리는 요걸 그리고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됐어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이라면 벤 다이어그램을 좀 편하게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런 말이야. 그 연습을 시킬 거야. 그것이 이해가 되면 이 집합 부분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영역에 대한 어떠한 색칠적인 부분. 자, 없다의 부분은 아직 표현 안 했고요. 없다의 표현은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접수를 하면 집합이 많이 쉬워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뭐 유한집합, 무한집합, 뭐 부분집합은 아주 중요하죠. 간혹 한 번씩 나오네요.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은 우리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증명은 이렇게 합니다. 니도 포함하고 나도 포함하고 서로 포함하고 있으면 우리는 같다고 말을 해요. 알겠죠? 설명을 할 때 한 문제로 뭐 어렵게는 안 나오고 그냥 이 표현을 써줍니다. 이 표현은 그냥 같다는 표현과 똑같다 이 정도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가 간혹 한 번씩 꼭 나오는데 우리가 집합을 쓸 때 항상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공집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고민을 꼭 해야 돼요. 부분집합을 계산을 하고 나서 공집합에 대한 생각은 공집합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자기 자신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 자기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게 진부분집합이죠. 부분집합인데 자기 자신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민은 해야 돼요. 중간 것은 그 부분 안 걸리는데 꼭 걸리는 게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걸린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문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2라는 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의 개수. 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과 보통 연결이 되는 거고 왜 2가 나냐면 이 2라는 수는 뭐냐면 경우입니다. 경우의 수야. 내가 가지수가 두 가지다. 됐어? 유진이가 집에 있으면 딱 두 군데밖에 없어. 먹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지? 가지수가 두 가지야. 뻔해. 너 자고 있었지. 먹고 있었지. 둘 중에 하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집합에 A라는 집합에 부분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영역이 몇 군데로 나온다? 영역이 몇 군데?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이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그래서 2라는 숫자가 등장한 거야. 그래서 2라는 숫자를 이해를 하면 다음에 3, 4, 5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림 자체가 x가 a 합 b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몇 군데야? 지금 몇 군데야? a라는 애를 넣을 수 있는 데가 a를 넣을 수 있는 데 몇 군데야? 하나. 몇 군데야?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 이 부분 똑같아. 이게 똑같아. 여기랑 똑같아. 총 6가지가 될 수가 있다. 그럼 곱하기 6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걸 이해를 하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아니 왜 E라는 수가 경우의 수야. A라는 원소가 6군데 있을 수 있고 B라는 애는 A랑 관계가 없어 6 곱하기 6이 몇 개 이런 식이 되겠지. 누군가는 제약 조건이 있어서 3이 나올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확실한 위치에서 1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들이 이렇게 빼기가 되는 것은 뺐다기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2의 개수랑 1의 개수들이 있겠다 이 말이죠. 1의 개수만큼을 뺀 거야. 2가 이만큼 나왔다. 나의 의도는 아니야. 해피는 그리 같네. 어? 내 게임이 진짜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 아, 내 게임을 했네. 좋았어. 아, 영상이 올라가는데 안 되는데 유진이 욕하겠네 보면서 그렇다라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면 A, X, B, B, X A를 먼저 쓸까요? X 그러면 A가 있을 곳이 몇 군데? 3군데. 아직은 뭐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3군데. B가 있을 수 있는 곳이 3군데.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거죠. 이거는 경우의 수이고 가지수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문제 풀 때는 이러한 방법을 쓰겠다 이거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요거는 한 번씩 표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합 B를 조건제시법, A교 B 조건제시법, A협 조건제시법, A 빼기 B 조건제시법. 벤다이그럼 너희들은 다 알 거니까 조건제시법 표현해 봐야 돼. 연습해야 됩니다. 써가지고 물어볼 거야. 그 말을 해야 돼. 합은 X가 A의 원소 또는 X가 B의 원소. A여 X가 U의 원소인데 근데 X는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시험을 가끔 나옵니다. 주관식으로. 주관식으로 나와.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연산에 대한 내용인데 연산은 첫 번째는 뭐야? 뭐 교환법칙. 교환법칙, 교집합 교환법칙, 합집합 교환법칙, 결합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고 합집합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산을 하다 보면 축소가 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A 합 A는 A, A 합 A, 교. 오케이, 다 아는 거지? 여집합, 유여공. 이걸 뭐로 해드렸어? 유여는 공여는 유야. A여는 A고 A랑 A 합치면 전체가 될 거고 A랑 A여는 고집합이 없어. 그리고 빼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빼기는 엄밀히 따지면 자 차집합 빼기가 아니고 차집합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빼기로 읽을 겁니다. 그냥 알았어요? 빼기로 원래 읽는 거 아니야? A와 B의 차집합으로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용어 구분을 시켜야 되니까 하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읽자 이거죠. A에서 누굴 빼는 거냐면 엄밀히 따지면 B를 빼는 게 아니라 A 교 B를 빼는 거죠. A에서 요걸 빼는 거잖아.
그래서 차집합이 어렵습니다. 차집합이 어려운 이유는 그거야. 내가 알고 있는 차의 개념이 아니야. 여기에서 요걸 뺐다는 것이. 집합의 연산은 좀 다르다 이런 말이겠지. 엄밀히 따지면 이건 거고, 얘를 다른 식으로 쓰면 A 합 B에서 A 합 B에서 B를 빼는 겁니다. 보통은. 근데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 결합 법칙 성립하는 것은 교집합과 합집합인데 뭐가 있어? 차집합은 연산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 성립하죠. 결합 법칙 성립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표현은 있지만 우리는 연산 법칙을 이용하려면 교집합으로 다 바꿔야 되니까 요 식은 연산으로 넘어가는 어떤 교두보가 된다 이거지. 무조건 바꿔라 이거지. 빼기를 뭘로 바꿔야 돼? 교여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야 연산이 흐름이 넘어갈 수가 있을 거고, 우리는 연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이겠고, 알겠죠? 난이도가 있으면 항상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이런 말이야. 그 표현이 빼기가 네 가지가 있으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교환 법칙,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이렇게 교합, 합교. 분배 법칙이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잘 안 돼요. 연습. 이게 잘 안 돼. 됐습니까? 우리 인수분해 같은 느낌과 똑같아요. A합, A합.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이놈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식이 줄어드는 거야. 알겠어요? 뭐 두모랑 보충은 뭐 알고 있을 거니까. 여기 없는 것이 흡수 법칙입니다. 흡수 법칙. A 교 A 합 B. 뭐죠? A 교 A 합 B. A죠. 흡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알겠나요? 그래서 A 합 A 교 B. 보자마자 나와야 돼. 보자마자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식을 이해를 해야 돼. 벤 다이어그램 머릿속에 딱 해가지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뭐지 하고 이걸 분배하고 있고 그러면 식이 길어집니다. 알겠어요? 흡수 부칙 바로 나와야 돼. 자, 원소의 개수에 대한 내용도 꽤 많이 등장하는 거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62번. 38번? 72번. 어? 72번. 45번. 74번. 60번. 61. 52번. 69번. 59번. 38 5개, 10개, 9개네. 어이씨, 너무 빨리 끝내는데? 뭐 수업을 늘리는 방법은 뭐 38 누가 질문했어? 38 질문하면 손 들어. 자기가 부르면 손 들어. 38 얘는 뭐야 지금 딱 봐도 원소 이러면서 원소를 다 구하라 이 말이겠지. 됐지? 한번 구해봐라. 뭐 숨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서로 다른 4개. B, C는 역으로 갔구나. 역으로. 결국 결론을 주고 뒤집어가지고 알아내라 이런 말이겠지. 그럼 이건 좀 센스가 필요합니다. A에 있는 원소 2개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원소 2개를 가지고 더하고 여기에 있는 원소 2개를 가지고 곱해라 이거지. 그러면은 더하기는 몇 개 나와? 여기 몇 개 나와?
원래 몇 개 나와? A, B, C, D 갖고 와서 A, B, C, D 갖고 와서 다 더할 거 아니야. 몇 개 나와? 몇 개? 왜 6개야? 아, 지금 X, Y가 다르다겠네. 다르면 2개를 골라주면 되지. 2개를 골라주면 되니까 4C야. 6개가 나오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는. 근데 같은 것까지 골라주면 몇 개 나와야 돼? 4개, 총 10개가 나와야 됩니다. 원래는. 보통 이 말이 없어. 알지? 현재 문제는 6개. 6개가 나와야 되는데 다 나왔네. 별 문제 없어. 얘도 곱하니까 6개가 나왔는데 별 문제 없네. 그럼 적당히 수를 쪼개줘라 이거지. 더하기가 쉬워. 곱하기 쪼개는데 더하기가 쉬워. 곱하기가 쉬워. 쪼갤 때 더하기가 쉬워. 곱하기가 쉬워. 수를 쪼갤 때 곱하기가 쉽지. 곱하기가 케이스가 적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정방정식 문제를 풀 때 됐어요? 야, 너무 컸네. 실수라고 하지 말고 뭐 정수든 자연수나 알려줬으면 감사했을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아니라 자연수 정도 줬어야 돼. 굳이 곱하기는 몇 가지 없다. 더하기는 많다. 그러지?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곱하기 부정방정식이 있고 더하기 부정방정식이 있어요. 알겠어요? 곱하기 훨씬 쉽고 더하기 개수는 많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많다 이거죠. x 더하기 y가 10이야. x, y는 자연수고 몇 개입니까? 19부터 9일까지 9개 풀 수는 있죠. 그래서 보통 개수 문제가 나올 거고 곱하기 문제는 개수 문제도 나오지만 뭐냐라고 나오겠지. 그러지? 1, 10, 2, 5 맞지? 바뀔 수가 있는 게 4개까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곱하기로 쪼개 3, 4 이건 케이스니까 내가 써봐야 돼. 때려 맞춘다라는 느낌이 하나씩 있습니다.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3, 5 4, 5 3, 9 36은 4, 9 뭔 말하는지 알겠어? 수가 몇 개 나와야 돼? 4개 나와야 돼. 다 나왔네? 5, 9 그럼 됐네. 라인 맞춰 썼어 지금 4개. 그러지? 그리고 합이 맞는가 보면 얘가 7 3, 5, 8 4, 5, 9 3, 9, 12 4, 9, 13 5, 14 맞네. 어려운 문제 아니. 이거는 뭐 때려 맞춘 문제. 다음 수학은 없고 그냥 부정방정식 형태네요. 45번. 자, 45번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고 있고, 자, 순서쌍입니다. 자, 우리는 순서쌍에 대한 표현법이 2가지 뜻이 있어. 그냥 순서쌍은 순서대로 썼다 이런 뜻이고, 걔를 뭘로 표현했다? 좌표로 왔다. 좌표로 왔다는 것은 뭐와 연결을 시킬 거냐면 도형으로 연결을 시킬 거야. 도형. 평면 위에 표현할 거니까 도형. 도형 위에 있는 점 이런 뜻입니다. 뭐 함수일 수도 있고 도형도 뭐 도형은 함수를 보통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야? 원방이네. 식을 보면 알아야지. 원 위에 있는 점 이런 뜻이겠지. 원이네. 원 위에 있는 점 이런 뜻이네. 직선 위에 있는 점 이런 뜻이네. A 교 B라는 것은 원이 있고 원이 있으면 당연히 이 점하고 이 점이단 말이지. C에 들어가야 된다. 요거네요. 공통연의 방정식. 그럼 고동사항을 지금 고동하를 하려면 고동사항에 어느 정도 내용들이 다 많이 들어가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공통연의 방정식은 2개를 빼면 나오겠죠. 됐어요? 여기 6 나왔으니까 빼가지고 6 만들어주면 됩니다. 넘어가 되겠죠? 해석했으니까 60번 52번 30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두 집합 A는 K의 양의 약수 K가 30 이하니까 뭐 1의 약수, 2의 약수, 30의 약수 이렇게 되겠죠.
B는 256. 교집합이 두 개래. 교집합이 두 개라는 말은 케이스가 몇 개 있겠어? 세 개의 케이스가 있겠네. 교집합의 2, 5, 6, 2, 6, 5, 5, 6, 2 이렇게 되겠네요. 생각됩니까? 이해되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말 아니까요. 그 말 원래 안 적어도 되는데 그냥 보기 편하라고 찐 거야. 여기는 이제 뭔 말이야? 2호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K 약수 안에 2호가 들어간다는 말은 K는 뭐야? 2호의 뭐라고? 배수가 되겠죠. K는. 근데 K는 2호의 배수인데 6은 안 들어가야 돼. 2호의 배수인데 6의 배수는 아니어야 된다 이거죠. 이 정도면 표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2호의 배수인데 6의 배수는 아니야. 뭘 빠져? 30 빠져라 이 말이겠죠. 2호의 배수 중에 6의 배수는 아니야. 30 빠져라 이거지. 그러면 2호의 배수는 뭐 있어? 얘는 10, 20, 30 빠졌고 케이스 1, 2 똑같이 2, 6, 5 2, 6의 배수인데 5의 배수는 아니야. 6 뭐 있습니까? 6, 12, 18 맞나요? 18 다음에 뭐지? 24. 오, 똑똑한데? 24도 알고 있어. 다음은 또 뭐 있습니까? 5, 6, 2, 30인가요? 30 왜 안 돼? 아, 이거 그러네. 안 되네. 끝. K값의 합을 구하시오. K값 뭐야? 지금 이런 수가 K가 될 수 있는 거야? 아, A 빼기 B. A 빼기 B는 뭔 말이야, 지금? A 빼기 B는 여기네, 여기. 어떻게 하지? 일일이 다 해야 된다는 소린가? 어쩔 수 없나요? 좀 더 빠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요 라인은 없었고 일일이 써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좀 빠른 방법.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너무 많으면 모두는 에이 이런 선생님 문장 잘못 읽었네. A 빼기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가 돼야 돼. 합이 홀수가 돼. 이 부분이 합이 홀수가 돼야 돼. 그러죠?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 거야? 지금 요 라인이지? 그럼 이 약수는 홀수가 몇 개? 2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얘네들은 지금 요 라인이지? 홀수가 몇 개? 홀수개 이 말이겠죠. 얘는 홀수가 몇 개? 얘는 홀수가 짝수개. 여기 합이 홀수가 돼야 되니까 홀수의 합은 홀수의 개수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홀수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 하나 들었으니까 얘네들은 홀수가 짝수개. 얘네들은 홀수개 찾아주면 되겠죠. 약수 홀수 찾는 방법은 얘를 소인수 분해하면 보여야 됩니다. 2 곱하기 5. 홀수 몇 개? 2개. 어떻게 찾았어? 얘 버리고 얘만 갖고 약수의 개수 구한 거야. 2개.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 얘 버리고 얘를 갖고 약수 2개. 됐네요. 6은 2 곱하기 3. 안 되겠죠? 2개. 얘는 2제곱 곱하기 3. 안 되겠죠? 2 곱하기 3의 제곱. 되겠네요.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안 되겠네요. 뭔 말 알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풀어야 좀 빨리 갈겠지. 그래서 되는 애들은 얘네들은 안 되고요. 일일이 약수 수는 한참 걸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연습할 필요가 있지. 알겠어요? 약수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약수 문제가 나오면 정확하게는 어떤 약수냐면 고등과정에서는 양의 약수란 말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정확하게 양의 약수 찾아야 돼요. 그냥 약수라고 하면
범위가 정수 범위인지 자연수 범위인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 고등 과정에서는 일단 정수 범위입니다. 일단 그래서 문제 속에서 찾아야 돼. 자연수만 조건이 될 건지 아닐 건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양의 약수란 말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약수 문제는 n을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양의 약수의 개수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양의 약수의 총합은 총합 어떻게 구하죠? 총합, 그거네 총합. 모르는 거지. 까먹니 어디 있냐. 유진아, 둘이 사겨? 똑같은 대답 하기로 했어? 윤, 됐어. 규리는 아는데 안 물어볼게. 알잖아. 진짜 알아? 어떻게? 아닌가 그 약수들의 합이고. 뭐 비슷합니다. 얘네들의 약수를 다 여기다가 쓸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논리냐면 이런 논리야. 우리가 보통 약수를 평면적으로 깝니다. 엄밀히 따지면 평면적인 건 아니야. 이게 두 개일 때문에 평면적으로 까는 거지. 세 개면 뭐 공간적으로 깔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2, 좀 쉬운 예시를 들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썼어 원래? 이게 0제곱 1을 쓰고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 약수가 3 곱하기 2에서 6개 이렇게 나온 거라고. 뭔 말 이해됩니까? 여기에 개수는 3 곱하기 2. 3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 약수의 개수가 이 약수의 개수야. 하나가 추가됐다 이런 뜻이야. 하나가 추가됐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약수가 나왔어. 그럼 얘를 다 더하라면 우리는 얘 무슨 표야? 곱표잖아. 이거랑 가로치고 이거 가로치면 이거랑 이렇게 분배가 된 거잖아. 얘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기억해야 돼. 세 번째, 양의 약수에 총 곱이 있어요. 총 곱. 뭐야 유준아? 어? 이걸 다 곱해? 지금 10이면 작은 수인데 큰 수 어떻게 곱하겠어? 총 곱은 요걸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1, 2, 2의 제곱, 여기가 3, 2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 세트가 만들어집니다. 세트가 만들어져. 됐어? 몇 세트? 절반 세트. 그래서 n에 대해서 2분의 양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세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양의 약수의 개수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보통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 이거 합을 계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전 단계 나왔다면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거, 직접 계산을 해서 풀 수 있는 것이 나올 거고요. 얘를 직접 계산이 안 된 것은 수요까지 나와야, 등비 수요까지 나와야 계산이 되겠고요. 그때 가면 이 문제가 등장을 할 겁니다. 3번은 바로 수원 때 등장을 시켜요. 총 곱도. 알겠어요? 얘가 지수 형태로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수 형태에서 등장을 시킬 거다 이런 말이야. 꼭 기억은 해놔다 이거지. 적어놓고 까먹으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한 번씩 등장을 할 거야. 오케이. 52번. 자, 19번. 경우수 문제인가요? 이제 다? 경우수를 한다. 19번, 62번, 61번, 60번. 좀 쉬었다 합시다. 이제 74번.